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용한 앱,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하게 이런 주제로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있죠.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만 상당히 스마트폰 보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거나 아니면 금융, 부동산 아니면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본다 이거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유용한 앱들이 있어 가지고 잘 알고 잘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유용한 앱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입력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 가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알아가지고 사용하는 앱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앱 같은 경우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게 최근에 제 지인이 상가를 사가지고 있죠. 팩스를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팩스를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 팩스 찾지 말고 모바일 팩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바일 팩스를 다운받으면 이렇게 내 모바일 팩스 번호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어지기 때문에 사진이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종이 문서 이런 기타 등등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물론 갤러리 카메라로 있죠.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여기서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낼 수 있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있죠. 팩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장점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모바일 팩스 이거 다운받아 보시면 있죠. 굳이 잘 모르는 지역 가가지고 팩스 찾는 그런 어려움은 상당수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바일 팩스라고 치면 요 앱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구글 번역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인공지능을 조금 공부했는데 구글이라는 이 회사가 제가 볼 때는 그 글로벌에서 있죠.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보통 해외 나가거나 아니면 추석에 있죠. 성묘를 갈 때 비석 있죠. 비석에 이렇게 선대 묘 있죠. 이렇게 적혀 있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이죠. 이런 것을 번역하는 거 이런 앱입니다. 구글 번역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K994이죠. 그것을 제가 시험 삼아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되는 것을 이렇게 크리넥스 이렇게 되고 데일리 마스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면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 보면 카카오톡으로 문서 있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기타 등등의 문서를 보냅니다. 그것을 여는 그러니까 통합 문서를 읽을 때죠. 가장 좋은 게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용합니다. 폴라리스 앱. 폴라리스란 이 회사가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심사를 한번 간 적도 있는데 이 회사가 제가 볼 때 한글과 컴퓨터보다 더 큰 회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글로 있죠. 폴라리스라고 입력하면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씁니다.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하시면 카카오톡이나 기타 문서 왔는 거죠. 모든 문서는 다 열립니다. 열리고 그 다음에 구글 포토 해가지고 있죠. 보통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나 이런 거 있죠. 구입하시면 구글 포토 기능이 있는데 구글 포토를 클릭하시면 있죠. 내 스마트폰에 사진 찍은 게 이렇게 지도로서 있죠. 지도에 예를 들면 제주도가 왔는데 내가 특정 사진을 클릭하면 아니면 이 위치를 클릭하면 이 위치에서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다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줍니다. 인물 사진, 여행 사진 해가지고 있죠.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고 스마트폰을 분실했다 하더라도 구글 포토이죠. 구글에 이렇게 여러분 사진들이 다 업로드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게 해킹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해킹될 리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금융 앱 같은 경우 저도 많이 사용하는 게 계좌 통합 관리입니다. 계좌 통합 관리 이 앱이죠.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은행권, 이건 제1금융권이죠. 여러분 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금융권, 1금융권, 2금융권, 증권사에 있는 계좌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있죠. 그 계좌를 없애고 거기에 있는 잔고를 여러분 주 은행으로 이렇게 이체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 계좌 정보 통합 관리라는 이 앱을 이용해 가지고 10년 전, 20년 전에 있죠. 잔고 뭐 10,000원, 20,000원, 50,000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다 이체를 시켰다. 근데 직접 가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이나 아니면 증권사, 모든 증권사, 그다음에 내가 지금 자동 이체를 해놓은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 카드를 또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출 정보 있죠. 여러분이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을 만일에 30년을 일으켰을 때 지금 5년 정도 대출을 그 원리금 상환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출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가, 그런 것도 실시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 보험, 내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보험 같은 경우에도 한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테크를 관리하는, 보통 재테크에서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전체 자산이 계략적으로 얼마란 거, 한 100만원, 1000만원 단위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각 지자체마다 행복페이가 있을 건데, 대구 같은 경우에죠. 여기 IM샵, 요거를 앱을 설치해 두면, 대구 행복페이를 굳이 있죠. 충전할 때, 요 앱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대구은행 계좌 아니면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계좌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결제했는 내역이죠. 다 뜹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앱이 있는데, 부동산 앱 같은 경우는 저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사용했는 게 이 부동산 계산기. 여기 보면 지금은 양도세 부분은 좀 복잡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예를 들면 제가 6억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에 3억 정도 대출을 30년 동안 상환했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했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바로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개정된 있죠. 양도세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여기서 실시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취등록세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부동산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뭐 토지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으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뭐 기타 등등의 정보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뭐 세무 부분에 대해서 한 80~90% 전체 내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금액, 소요 금액, 예상 금액 이런 것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실 해가지고 아파트 실거래가 앱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매물 증감, 특히 뭔가 많이 구매한 아파트, 예를 들면 각 전국 시도별로 있죠. 구별로 많이 산 아파트, 최고가 아파트, 아니면 내가 지금 2개의 아파트, A, B 아파트 중에서 내가 어느 아파트를 구매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럼 여기 보면 시트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6개고, 다시 옆에 있죠. 회색으로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또 6개의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아파트를 비교해 가지고 향후 10년 동안 아파트 매매가 추이 이런 것을 보고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 청약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관심단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좀 유용하지 않겠나. 플레이 스토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다 아는 건데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인이 상가를 구매한다 해가지고 제가 같이 가서 좀 봐준 적이 있는데, 인터넷 등기소가 앱에 있는 건 다 압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열람합니다. 열람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회원으로 있죠. 회원 가입하려고 하는데 회원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비회원을 해가지고 또 뭡니까? 그분은 또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시는데, 휴대폰 번호를 죠. 010 해서 여러분 휴대폰 번호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1234에
1234의 뒷자리 번호 1234 이렇게 입력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입력한 이 번호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비밀번호이죠. 요 4자리 1234 이렇게 입력해 가지고 확인 버튼을 눌러 가지고 여러분이 해당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열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하면 잔금을 만일에 아침 11시에 잔금을 납부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잔금을 치렀다. 그럼 법무사가 와가지고 모든 서류를 다 가져갑니다. 그럼 그날 저녁 6시가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파트를 사는데 잔금을 다 납부하고 매도자 등기 필정하고 기타 등등을 법무사가 등기소에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했으면 해당 호시를 클릭해보면 신청사건 처리 중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등기소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모든 서류가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하루 늦어도 이틀 내에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처리를 하라고 법무사한테 연락이 가겠죠. 건저당에 대한 이 보정 처리가 있을 수 있고 소유권에 대한 보정 처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보정 처리 중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만 뜨고 PC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번호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클릭해 보면 보정 사유가 나옵니다. 등기 필정 미첨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 구체적인 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절히 사용하시면 현장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신청사건, 즉 등기소에 제대로 서류가 들어갔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쉽게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으로서 상당히 유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앱 중에서 방금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였죠. 네이버에서 제공을 많이 합니다만은 보통 토지라든지 아니면 상가, 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바로바로 확인하려면 디스코 혹은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요 앱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상당수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두 개 다를 봅니다. 두 개 다를 보고 여기에 보면 보기 조건 같은 경우에도 최근 1년간 그런 거라든지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단가로 볼 거냐, 총액으로 볼 거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디스크가 조금 오래되었고, 부동산 플래닛은 나온 지가 좀 최근입니다. 근데 둘 다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굳이 로그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로그인 할 필요 없고, 여기에 해당 지번을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자기가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 혹은 건물 그 인근에 있죠. 매매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유라이크 하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은 뭔가 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가지고 사진 찍는 기능이 있는데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라이크라는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지금 한번 사진 찍어 보시면 있죠. 여러분이 딴 사람이 된 것 같이 상당한 보정이 있죠. 그러니까 뽀샤시 작업을 스스로 해준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리멤버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명함 관리하는 앱이죠. 요게 지금 유라이크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진 촬영하는 그 장면입니다. 상당히 사진이 잘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아이의 두뇌 발달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애들 스마트폰을 안 사주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아이들과 약속을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어머니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잼이라는 여기 있습니다. 잼 요것을 사용하면 부모가 자기 자식이 어떤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사용했고 하루 사용시간, 일주일 사용시간, 한 달 사용시간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모드로 해가지고 전환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 애가 중1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재미있잖아 하니까 그 친구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잼을 제가 친구한테 소개해주고 나서 친구가 애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하루 1시간이죠. 강제적으로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유용한 앱들이 많이 있는데 또 너무 오래 하면 그럴까 싶어가지고 다음 기회에 또 있죠. 한번 이런 유용한 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용한 앱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공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